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시다. 이 강의들을 몽땅 다 한 군데에 엮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주제를. 자, 오늘 다항식의 두 번째 단원이어서 공부할 내용들이 지금처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 세 가지지. 근데 항등식은 사실 좀 중학교 때 들어봤었던 개념인 거고,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 대해서만 조금 새로운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건데, 그건 앞에서 했었던 나눗셈에 대한 그 검산식 표현이 있었잖아, 우리. 그래서 그것과 매우 유사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나눗셈에 대한 검산식에 대한 거를 기억을 좀 해주고 있는다면은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거다. 자, 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시작합시다.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첫 번째 항등식과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네 가지 정도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 첫 번째 일단 항등식이 무엇이냐라고 살펴볼 것이고, 그럼 어떤 것들이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냐,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을 알아야지 그걸 항등식이라고 받을 것 아니냐라는 것. 다시 세 번째는 그러한 항등식의 풀이 과정은 어떻게 풀이를 해야겠는가. 근데 이 항등식의 풀이는 다른 말로 뭐 성질이라고 엮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다른 말, 항등식의 성질과 글씨 봐. 항등식의 성질과 연관되어 있구나 라고 받아도 좋겠어. 마지막으로 이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얘가 결국 앞으로 계속 나가는 그 공부하는 와중에 굉장한 좋은 소스가 될 만한 할 얘기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그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좀 말을 좀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했더니 수업이 막 꼬여.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좀 편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보자고. 편하게. 자, 항등식인데 항등식이 무엇이 항등식이냐. 일단 우리가 좀 식을 구분을 좀 지어줍시다. 뭐 이게 고등학교 공부하는데 필요한 내용은 아닌데 배경 지식 정도로 삶아보자 이 얘기야. 자, 일단은 우리는 식에 대해서 등호를 쓰면은 그 식을 등식이라고 부르고 부등호를 쓰면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n차식 같은 게 존재하는 거야. n차식. 뭐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식에다가 등호를 쓰면은 등식이 돼요. 등호를 사용하는 식이더라 이 얘기죠. 그럼 등호를 사용해줬더니 그런 등호를 사용하는 식은 두 가지로 구분 내릴 수 있겠구나. 첫 번째가 항등식, 두 번째는 방정식. 우리가 중1 때 방정식을 배우면서 처음에 구분을 줬었던 내용입니다. 항등식과 방정식. 그럼 항등식과 방정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방정식은 이런 꼴이야. 우리가 많이 봤었던 x제곱, 이런 얘기부터 할까? x제곱 x 플러스 1은 0. 이거 방정식이죠. 등호 사용했습니다. 이 근이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이래 볼까요? 이러면 너무 좀 편협한 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얘를 좀 3이라고 올리고 얘를 2로 조정합시다. 3x에 플러스 2. 답을 써볼게. 얘 근, x는 마이너스 1. 자,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해서 이렇게 바뀐다고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는 0이 되니까 니들을 곱하는 관계 속에서 0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난 이 앞에 있는 식 부분이 0이 되거나 또는 뒤에 있는 식 부분이 0이 되는 거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x는 마이너스 2라고 답을 설정한다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처럼 쓰죠. 그러니까 방정식은 지금 보면은 아직 우리가 3차 방정식 배우진 않았지만 3차, 4차, 5차, 6차, n차 뭐 끊임없이 존재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될 거는 4차 방정식까지인데 뭐 또 3차, 4차 저걸 어떻게 해결하나 이렇겠지만 사실 그 부분들 쉬워요. 네. 금방 여러분들 습득하고 해결 가능하다고. 자, 2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속에서 그 와중에 몇몇의 아이디어를 추가만 해주면 3차와 4차는 해결된다고. 어쨌든 간에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면 해가 하나가 존재하고 2차 방정식이면 해가 두 개가 존재하고 3차면 3개, 4차면 4개를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방정식은 차수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동시에 발생되는 거야. 1차 방정식 1차 하나, 2차 방정식 근 2개, 3차 방정식 3개. 그런데 이처럼 방정식은 근의 개수가 정해지는데 항등식은 그렇지 않다 이거지. 항등식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성립하는 식을 얘기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2x 플러스 1은 언제나 2x 플러스 1과 같을 수밖에 없어.
좌우변이 동일하게 써지니까 x에다 뭐를 대입해도 언제나 성립해.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 항등식은 해가 무수히도 많은 해. 방정식은 차수만큼 해가 존재하는 녀석. 이렇게 구분을 지어줄 수 있겠다고. 물론 이제 부등식까지도 좀 더 쓸 수 있는데, 자, 그 부분은 지금 뭐 크게 살펴볼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안에서 지금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자 이겁니다. 항등식을 깨끗이 지우고 가급적 한 판 안에 잘 압축해서 좀 정리해주고 요약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좀 지우고 쓸 테니까 이해 좀 해주고. 자, 항등식 x에 미지수가 존재하는데 해당 미지수를 x라고 잡읍시다. 그러니까 문자라고 할까요?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말은 이거야.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자,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어요. 너무 길어. 그럼 내가 저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야?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럼 문자에다 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니까, 아, 항등식은 그럼 간략히 난 이렇게 얘기하자. 해가 무수히 많은 녀석. 해의 개수로 구분 지어줄 수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해가 무수히 많이 발생하는 녀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주자. 대표적인 예는 좌변과 우변이 동일한 녀석. 그죠? 자, 또는 이 녀석도 항등식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바로 곱셈공식을 살폈는데 곱셈공식 몽땅 다 항등식입니다. 전개하면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런 항등식은 어떻게 보고 내가 항등식임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얘기인데 표현에 첫 번째 표현이 가장 자주 등장을 하는데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럼 이 녀석을 뭐라고 읽습니까? 아, 너는 x의 항등식이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라고.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성립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 아, 그러니까 너는 해가 무수히 많은 녀석. 자, 두 번째, 모든 x값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 항상 성립한다. 항상이란 말 빠져도 됩니다. 모든이 붙었으니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는 말이 있으면 너는 x에 대한 항등식으로 인지해 주면 되겠다. 그럼 세 번째는 불특정 다수야. 어떤 또는 임의 어떤 x에 대해 성립한다. 이 말 써줄까요? 이것도 성립. 항상이란 말이 붙어도 좋고 안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뭐야? 아무거나라는 얘기잖아 지금. 어떤 불특정 다수죠. 어떤 x에 대해서 이거 항상 붙일까? 항상이란 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성립한다. 그럼 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 그럼 뭐 해가 무수히 많다는 또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두 다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받으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항등식의 개념들을 바꾸는 있는데 좋아. 그래서 대체 문제풀이를 어떻게 요구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잘 보십시오. 좌변과 우변이 있는 등식의 형태에서 우변에 있는 모든 것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버렸을 때 그때 내가 그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확인이 되었으면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지. 이렇게 써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정계수법 써야 되는데 칸이 좀 모자라네요. 좀 작게 할까? 이렇게 x가 있는 것, 이걸 이렇게 얘기할게. x가 있는 것 더하기 없는 것은 0꼴로 만든다. x에 대한 항등식이 확인이 되면은 x가 있는 것 더하기 없는 것은 0꼴로 만든다. 그럼 선생님 그 x가 제곱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x 제곱이 있는 것 더하기 x가 있는 것 더하기 없는 것은 0꼴로 만들어서 해결하세요. 만약에 문자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 확인이 되면
x가 있는 것 더하기 y가 있는 것 더하기 그 둘 다 없는 것은 0꼴로 만들어서 해결하시면 되겠다고. 자, 풀이 방법입니다. 특정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확인이 되었을 때 그 특정한 문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지어서 나눈다. 그럼 선생님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 네가 0이야. 네가 0이야. 자, 그럼 이제 생각하세요. 0 곱하기 x에다가 더하기 0을 하게 되면 언제나 0이죠. 좌변 몽땅 빵 된다고. 그치? 0 곱하기 어떤 수를 해도 0인데 더하기 0을 하니까 0이야. 그럼 얘는 x에다 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 말 됐습니다. 같은 원리로 네가 0을 만족하고 네가 0을 만족하고 네가 0을 만족해. 단 동시에 너만 0이고 너만 0이고 너만 0. 이런 상태는 안 되고요. 네. 이 모든 것이 0이 되는 상태라면은 x에다 뭘 대입하여도 또 마찬가지로 곱해주니까 0 곱하기 뭘 해봤자 0이잖아. 0 만족한다. 마찬가지 0, 0, 0. 이 개수들을 빵 만들면 해결될 거다라는 아이디어. 쉽죠? 할만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의 스타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문제 상황으로 들어가 봐. 괄호가 몇 개가 존재하죠? 두 괄호가 있습니다. 우리 방정식을 해결하는 전제가 있는데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미지수의 개수와 식개수가 동일해야지 특정 상황에 답을 얻어내. 맞을까? 뭐라고? 다시 한번. 방정식은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아야 풀려. 맞죠? 맞지 않습니까? 자, 2x 플러스 5는 0이랍니다. 미지수 x 하나 있는데 x값 구할 수 있잖아요. x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5죠. 라고 찾는다고.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x제곱에 플러스 아까 저기 썼던 거 거시기 2x에 플러스 1은 0 해봐. 그럼 이거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은 0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녀석은 중근이에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수 x 한 종류인데 식 한 줄 있으니까 해결된다야.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 한 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수히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지. 특정 답을 얻어내고 싶어. 구체적인 답을 얻어내고 싶다면 식개수와 미지수 개수가 동일해야 되는데 이런 거 x 플러스 2y는 5래. 이걸 만족하는 x는 몇 개가 있어. 해봤더니 아니 x가 1인데 y가 2여도 돼. 순서상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또는 x가 2고 2면은 여기에다 3 더해야 되니까 y는 2분의 3이어도 돼. x가 3이면 얘가 2면은 되니까 y는 1이면 돼. 무수히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뻗어나가서.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여기에다 내가 2x의 마이너스 y는 여기다 뭘 붙여야 돼? 5라고 한 번 더 줘보죠. 2x에다 마이너스 y는. 그러면 이 녀석도 역시 무수히도 많은 답을 가져요. x가 1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2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3을 해서 5가 될 테니까 y값 마이너스 3을 만족한다고. x가 2이면 2일 때는 1이 더 필요하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고. 자, 같이 x가 3이면 6에서 3이면 2, 3은 6에서 2를 빼서 5가 돼야 되니까는 y는 1값을 만족하면서 계속 커져. 자, 그러다 보니까 미지수 두 개인데 식 한 줄이 존재하는 녀석은 특정한 답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지정하냐면 이런 말을 쓰거든. 부정방정식. 미지수 개수보다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미지수 개수보다 식개수가 모자라. 미지수는 두 개가 생겼는데 식은 한 줄밖에 없어. 무수히도 많은 답을 갖게 된다고. 부정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해지지 않을 만큼 많다야. 그러니까 무수히도 많은 답을 갖는 방정식들을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근데 중1 때 이거를 연립기호를 붙였더니 특정한 답 하나를 확인하죠. 너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에는 3,1이고 3,1이구나. 따라서 너의 답은 3,1이구나. 무슨 말이야? 식이 두 줄이 생겼어요. 미지수가 두 개여서. 그럼 미지수 두 개인데 식 두 줄이니까 특정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맞죠? 그럼 미지수가 3개면 식 3줄이 발생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3줄을 연립하면 되죠. 앞으로. 하나의 답을 얻어낼 때는 그냥 식관계를 풀어내리면 되겠는데 미지수가 2 이상으로 늘어나면 계속해서 연립방정식을 시행하면 되겠다고. 가장 기본적인 이제 아이디어야. 자, 그럼 이제 이거 하겠다고 이런 썰을 좀 풀었는데 어쨌든 좀 기억 좀 해주세요. 방정식은 미지수의 개수와 식개수가 동일해야 방정식의 특정한 근을 찾는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들어가도 일단 첫 번째 미지수 개수부터 먼저 살피고 식적으로 해석하거나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십니다. 괄호가 2개 있고 식은 이렇게 는영 2개가 존재해요. 그럼 여기에 미지수 몇 개 있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2개 있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여기 a 플러스 b는 했는데 여기에 a 빼기 3이 있어요. 물론 다음과 같은 식으로 식은 정리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x가 있는 건 모아놓고 x가 없는 것 따로 모아놓고. 흐트러진 상태를 이 상태로 모아오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야. 그러면 a 플러스 b는 0인데 a 빼기 3은 0이라고. 미지수 2개인데 식 2줄 발생했으니까 여기서 a 값이 3이라고 나와? 그럼 3 더하기 b에서 빵이니까는 b는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실전 문제예요, 여기. 그럼 여기는 괄호가 3개 생겼잖아요. 미지수 3개여도 해결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3개보다 적은 2개면 오케이, 땡큐. 응? 뭐 떼땡큐? 더 좋지. 응. 근데 3개여도 해결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야. a 플러스 2b라고 줬는데 여긴 b 빼기 3이라고 주고 c 마이너스 5라고 줘봅시다. 그냥 편하게 문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각각이 모두 빵 돼야 되니까 c는 5, b는 3, a 더하기 2b는 0. 근데 b가 3이라며. 그럼 a 더하기 6해서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6이야. 라고 찾으면 되겠다고. 아, 선생님 그거 있잖아. 선생님 약간 이상해. 아까 미지수가 2개 이상이면은 연립식 만들어서 해결하라면서요. 연립식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연립되어 있다는 거지. 이렇게 a 플러스 b는 0이야. 요거부터 확인해 볼게. a 플러스 b는 0이고 a 빼기 3은 0인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a하고 b를 찾아내라고 한 거야. 따라서 이 니은식과 기억식이라고 줬을 때 니은식의 해가 a는 3이 발생하니까 그 녀석이 기억권에 대입되어서 니은을 만족하는 a 값이 대입되어서 그때 b는 빼기 3임을 찾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연립되어 있는 거죠. 물론 얘도 연립이 이루어진 겁니다. 첫 번째 a 플러스 2b는 0이고 두 번째 b 빼기 3도 0이고 세 번째 c 마이너스 5도 0이라고 해. 그래서 내가 이걸 연립시켜 준 거야. 왜? 몽땅 다 0이 되도록 만들었잖아. 동시에 0이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억식과 니은식과 디귿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근들을 찾아온 거니까 연립된 상황이라고. C는 5, B는 3. B3을 여기다 넣었더니 A는 마이너스 6. 자, 모두 세 줄의 관계식을 몽땅 만족하는 A, B, C 값을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연립방정식을 풀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마지막 상황은 좀 보지 않을래.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항등식의 풀이는 지금처럼 들어가자. 지금처럼 들어가자. 그리고 성질 응용해서 요 얘기 한 번만 합시다. 만약에 ax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래. 근데 이 녀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밝혔어. 그럼 우리 어떻게 주자라는 얘기였죠? 너도 0이고 너도 0이니까 a가 0이고 b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또는 2x-a가 bx 플러스 3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2x는 bx랑 같아야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a는 플러스 3이랑 같으면 된다는 얘기니까 b는 고지고대로 2가 되면 되겠고 마이너스 a가 3이니까 a는 빼기 3이구나 라고 찾아내주면 좋겠다고. 되겠죠. 뭐 간단한 지금 항등식의 성질 관련 부분인데 뭐 특별한 설명과 언급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 가능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네. 가능하죠? 되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그럼 혼자? 혼자 하나? 어차피 강의가 혼자 찍는 거야.
뭐 최선을 다해 배려를 하고 찍어보죠. 자, 네 번째에 와 있어요. 이제 항등식의 마지막 끝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 말을 좀 읽어보니까 이러네. 이거 한문을 쓴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어휘들이 대부분. 그러면 미는 아직 되지 않았다야. 정은 정해지지 않은 거.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런 것도 아까 그랬잖아요. A, B, C까지 등장한 다음의 개수들을 항등식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A가 얼마고 B가 얼마니 찾아냈잖아. 그것처럼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항등식임이 밝혀졌을 때 다음을 미정계수법 하세요. 정해지지 않은 개수가 있다면 찾아보세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수비교법이고요. 두 번째, 수치대입법이에요. 둘 중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둘 중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디 엔드 둘 다 중요해. 자,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둘 다 모두 중요한데 개수비교법은 이런 얘기야. 개수를 비교하자. 뭐? 개수를 비교하자. 아까 앞에서 했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개수비교법. 개수를 비교하자는 방법이에요. 그럼 개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개수를 볼 수 있게 써야지. 맞죠? 자, 이 녀석은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은 내림차순 정리를 하든요. 식의 형태를 똑같은 형태로 맞춰줍니다. 식 형태를 같게 만들어서 해결해요. 수치대입법은요.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이에요.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 숫자를 대입해서 해결을 해보겠다야. 그런데 해당 특정한 문제는 숫자를 대입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고 그런 문항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두 가지가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는데 한 문항 가지고 그냥 두 가지 방법으로 몽땅 풀어보면서 좀 이해를 해봅시다. 자, 문제는 이 정도 내볼까요? 예를 들어서 2x제곱에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5는 a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더하기 b에 x 곱하기 x 플러스 1 다시 더하기 c에 x 하나 더 줘야 돼. 이야. cx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줘봅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 가지로 이제 접근을 해봐서 풀어보자고. 이 부분 좀 넘어가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그럼 지금 다음에 2차식을 이것처럼 뜯어놓았다고요. 뜯어놨는데 그럼 내가 저 녀석에서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x에 대한 항등식. 그러니까 이렇게 줄 수도 있죠. 대놓고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다음의 등식에서 a, b, c를 찾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다음 등식에서 a, b, c를 찾으세요. 어떤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다음 등식에서 a, b, c를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럴 때 첫 번째 풀이는 개수비교법으로 갑시다. 1번 개수비교법. 1번의 풀이야. 좌변에 2x제곱 플러스 3x 빼기 5가 있는데 플러스 3x 빼기 5가 있는데 우변에는 이 식이 존재해. 그러니까 얘를 내가 형태를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그 말은 얘가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변도 역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자예요. 자, 과정을 조금 속도를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처음이라 좀 익숙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하나 좀 내볼까요? 따로 써볼까? 써보죠 뭐. 네. 자, 일단 여기를 봤더니 이 녀석이 x제곱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얘가 a에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1. 다시 이 녀석 봤더니 얘가 bx제곱에 플러스 bx. 얘 봤더니 cx제곱에 마이너스 c 이렇네. 플러스 요 녀석 여기다 쓸게. cx제곱에 마이너스 c 이렇게 됐어. 마이너스 cx. 틀릴 뻔했다. 자, 그러면 2차항 요 녀석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ax제곱에 마이너스 1이니까 a 분배시켜서
AX제곱 마이너스 A. 자, 지금처럼 써줍시다. 그럼 2차 항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동료항끼리 정리를 내려보니까 이런 거야. 아까 우리 2차식이면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x의 2차 항, 1차 항, 상수항은요. x의 제곱이 있는 것 더하기 x가 있는 것 더하기 없는 것은요. 이렇게 쓰자라고 했잖아. 얘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얘도 그렇게 써내리라고. 그러면 a 더하기 b 빼기 c 하고 x제곱이 되겠죠. a 더하기 b 빼기 c 하고 x제곱. 다시 1차항 살피니까는 bx에다가 빼기 cx가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b 빼기 c 묻고 x. 상수항 살피니까 마이너스 a가 있네요. 마이너스 a. 됐죠? 그럼 이제 개수 비교하는 겁니다. 뭐야? x제곱의 개수가 여기에서 2래. 그러니까 x제곱 개수에 있는 네가 2야. 그죠? 다시 x의 개수는 b 빼기 c로 나타나져 있는데 그게 좌변에 보니까 3이야. 그러니까 너는 3이야. 마이너스 a가 상수항인데 봤더니 상수항이 마이너스 5네요. 넌 마이너스 5라고. 그럼 이들이 하나씩 풀려내려질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가 됐으니까 얘부터 풀어. a는 5. a가 5가 확인이 되었죠? 그럼 이 식과 이 식에서 무언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묘하다. 뭐 좀 묘하게 발생시켰다. 아이고 여기서 어쩐지 잘못 썼구나. 플러스 cx 했구나. A 플러스를 교정하겠습니다. 안 풀릴 뻔했어요. 완전 개쫄았네. A가 5였으니까 얘 5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야. 그럼 이 녀석 B 더하기 C는 그냥 이렇게 쓸게. 5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랑 얘 B 빼기 C는 3이었거든요. B 빼기 C는 3. 아 이거 0이 아니라 2네. 왜 이러니 광준아. 자 보죠. 그러면 나 여기에서 지금 B하고 C를 찾기 위해서 C 소거할 수 있잖아요. 더하면. 선생님 그 연립방정식 풀라고 하는데 5점 넘겨놓지. 관계없습니다. 그냥 풀으셔도 돼요. 그냥 푸셔도 됩니다. 그럼 자 얘는 5 그대로 있고요. 플러스 2B 했더니 그 녀석이 5가 된대. C는 소거가 되었고. 그럼 5 더하기 2B에서 5가 되려면 B가 빵이어야 되는 거네. 오케이. B는 빵. 그럼 B가 빵이면 C는 빼기 3이구나. 그치? 아, C는 빼기 3. A 5 찾았잖아요? A는 5. 이래서 세 개를 찾아줄 수 있게 된다고요. 그죠? 다시 한번 봅니다. 개수 비교를 하려면 형태를 똑같이 맞추셔야 합니다. 형태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 식을 전개를 몽땅 다 각각을 내려서 그 녀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뒤 각 항의 개수들을 같다라고 한 상태에서 연립방정식을 해결하시면 된다고. 미지수 3개여도 지금처럼 해결했습니다. 가능하죠. 네. 자, 그러면 이 부분 다시 지워놓고요. 공간이 부족한 게 아쉬워. 이게 화면 앵글에 한 번에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좀 크게 잡으면은 글씨가 너무 안 보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최대치인데 아니면 자꾸 지웠다 써야 되니까 같은 한 판에 정리할 수 없으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자, 다음 번 가봅니다. 두 번째로 해결하죠. 뭐냐면 두 번째 풀이는 수치의 대입법이었어요. 숫자를 대입하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좌변과 우변은 동일하다. x에 대한 항등식이지 않냐? 그러면 너는 동일한 식이다. 따라서 좌변과 우변에 x에다 무슨 값을 대입하든 너희들은 항상 성립한다예요. 따라서 이 x에다가 2를 대입해도 되고 2를 대입해도 3을 대입해도 5를 대입해도 10을 대입해도 100을 대입해도 1억을 대입해도 전혀 관계가 없어. 그 식은 문제없이 언제나 성립해. 자, 그런데 미지수를 봤더니 지금 당장에 3개의 미지수가 등장을 했다고. 그럼 난 전 세계를 해결하려면 식 3줄이 필요하다라고 받을 수 있겠죠. 여기서도 식 3줄이 필요해졌잖아요. 미지수가 3개여서 식 3줄. 자, 그런데 그 3줄을 그냥 연립하면 되는 문제인가? 라고 봤더니 그도 아니고 조금 더 쉬운 관계가 보여진다는 거야. 이렇게. 자, 얘를 봤더니 a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는 b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1. c 곱하기 x 곱하기 다시 x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한다고. 그럼 얘네들 x가 빼기 1이라면 요 값이 빵이 될 거잖아요. 그럼 a에다가 빵 곱하기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래도 a가 빵 돼서 죽죠.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야. 소거시키려고. 얘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소거돼. 얘는 1 대입하니까 0 돼.
얘는 x가 0일 때 0이야.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0이야. 얘는 x 0일 때 0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1은 1일 때 0 되는 거야. 그래서 각 0이 되는 값들을 확인했어. 그랬더니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대입할 숫자가 3개가 이렇게 보였죠. 마이너스 1과 1과 0이 확인됐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죽어. 동시에 너도 죽어. 그럼 뭐만 남아?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C란 문자밖에 안 남아. 원래 좋네. 그럼 C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해결하면 될 거 아니야. 다시 2를 대입했더니 네가 소거돼. A가 죽어. 2를 대입했더니 C도 죽어. 그럼 B만 남아. 그럼 B에 대한 1차 방정식 만들어지니까 해결되고. 또 0을 대입하면 얘하고 얘가 죽어. 얘만 남아, A만. 그럼 그때 또 A 값 확인하면 된다고요. 괜찮죠? 하나씩 대입하면은 텅텅텅 나오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x는 2를 대입하죠.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할까요?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좌변은, 참고로 이 얘기 알아두세요. 2를 대입하면 개수의 합이에요. x는 2를 대입하잖아요. 그럼 1의 제곱 곱하기 2, 그냥 2야. 1 곱하기 3, 그냥 3이야. 안 바뀌어, 그 숫자가. 개수가 바뀌질 않아. 2를 대입하면 개수의 합입니다. 얘네들을 더하는 거예요. 그냥. 안 바뀔 거니까. 2 더하기 3 빼기 5. x는 2를 대입하면 좌변이 0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빼기 1을 대입하잖아요. 그럼 짝수차 항은 마이너스가 제곱해서 플러스 되는데 1은 제곱해봤자 안 바뀌니까 얘 그대로라고. 그런데 홀수차 항은 부호만 반대로 바뀌어.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그래서 홀수차 항에서는 부호만 반대로 주면 돼. 자, 느낌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시겠죠? 짝수차 항은 그대로 주고 홀수차 항의 부호만 반대로 주는구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2를 대입하면 그냥 개수들을 더해버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자,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2 빼기 3 마이너스 5. 마팔에서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6. 좌변 마이너스 6인데 우변 확인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했어요. 죽습니다. 죽어요. 남았어요. 얘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2. 그럼 2C가 되네. 2C. 2C. 그러면 C는 빼기 3이구나. 같은 거 얻어냈습니다. 다시 1 대입하는 중입니다. 그럼 1을 대입해 보니까 1 대입해서 죽어. 1 대입해서 죽어. 넌 안 죽어. 1 대입해봤더니 1 되니까 얘는 1 더하기 1, 2. 2 곱하기 1, 2. 2 곱하기 B, 2B. 2B. 그럼 2B가 빵이래. 그럼 뭐 B는 0이지. 그죠? 다시. 사실 여기 좌변에다 0이 발생되는 순간요. 그 해당 미지수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0이에요. 뭐에다든 0 곱해서 0 되니까. 마지막 x는 0을 대입해보자고. x는 0을 대입했더니 얘는 살아남고 여기서 죽고 여기서 죽죠. 0, 0 대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0 대입하면은 참고로 너는 뭐가 되냐면요. 상수항만 남습니다.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죠. 상수항만 남아요. 좌변 마이너스 5고 우변에서는 0, 0 대입해보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1. 그러면 a는 5가 되는구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살핀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미정계수법을 계수비교법으로 해결한다. 또는 수치대입법으로 해결한다. 근데 그중 뭘 써도 상관이 없다. 어떠한 문제더라도 내가 편한 대로 해결하시면 되겠어. 근데 때에 따라서는 수치대입법이 조금 더 쉬운 순간도 생겨납니다. 언제 생깁니까? 수치대입법은 주로 지금과 같은 곱골. 얘가 지금 곱의 모양새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럴 때 편해요. 곱골일 때 수치대입법을 사용하면 조금 더 좋겠구나라는 팁 정도는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니면 그냥 내가 좀 편안한 형태로 때에 따라서 이렇게도 풀어보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어떻게 풀어도 상관은 없다. 자, 지금 이제 항등식 단원이 마무리가 된 건데 이 항등식을 다룰 때는 아무렇지 않게 흘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항등식의 요소는 이 뒷 단원들에서 계속 쓰여집니다. 쓰여질 거예요. 계속해서 쓰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소홀하지 마시고 여기서 내용들 간단했습니다.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뒤로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가 있는데 이어갈 수 있을까? 지우고 한번 해볼까? 그래요. 지우고 바로
자르지 않고 한번 가봅시다. 지우개가 그새 좀 지저분해졌네. 어이구야. 1항등식 남겨놓고. 그럼 뭐 틈틈이 잔소리 아닌 잔소리들을 좀 하는데 정말 여러분 시험 기간 되면은 다시 공부할 거라고. 근데 평상시에 조금 소홀히 공부를 해. 근데 그래서 얻어진 것들은요,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이 돼요. 지금 소홀하면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가져간다고. 뭐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금 공부를 하는 시점에서 언제 뭐 어떤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든 뭐 인터넷 강의를 보시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고 조금 조급증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맘 편히 먹지 말고 지금 좀 해놓자. 나중에 쉬워질 테니까. 그렇죠?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편해집니다. 자, 두 번째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 정리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 킬러 문항이 등장합니다. 주로 여기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 여기서 어려운 문제를 쓸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는 조금 더 깊은 수준에서 공부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다만 지금 이제 개념 강의니까 그 개념에 맞춰서 충실하게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는 검산식에서 출발합니다. 검산식.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A를 B로 나눈 그 목과 나머지 인데 몫을 Q, 나머지는 R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녀석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다음 해당 검산식은 언제나 옳음. 따라서 항등식. 인정하나요? 인정합니까? 항등식이죠. 항등식입니다. 얘는 언제나 옳게 만들어집니다. 해당 검산식, 이 검산식은 항등식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항등식 단원에 나와 있는 거야. 나머지 정리가. 자, 그럼 A를 B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지금처럼 표현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fx란 다항식이 있어요. fx란 다항식을 내가 x 빼기 알파로 나눕니다. 자, 그런데 fx는 정체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정체는 몇 차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fx가 몇 차인지 모릅니다. 1차일 수도, 2차일 수도, 3차, 4차, 5차, 6차일 수도 있습니다. n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몫이 몇 차인지는 모르지만 qx라고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상수항 이렇게 나와요. 우리 수를 나누면 나머지가 이 나누는 수보다 작죠. 10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1이래. 덜 나눈 거죠, 1을. 10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00이래. 10번을 덜 나눈 거지. 이러면 혼나잖아. 응? 근데 음성이 들어가는 건가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왜 화면에 반응이 안 뜨지? 불안하게? 여기다 음성 안 들어가면 나중에 큰일 나는데? 들어가고 있겠지? 다시 보였어요. 와우. 이럴 때마다 똥줄이 탑니다. 자, 봅시다.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눈 목과 나머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나머지 정리를 시행을 하는데 요 녀석한테 한번 써볼게. 다시 한번 a를 b로 나눈 목과 나머지인데 우리는 보통 다항식을 나눠.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몫을 qx라고 쓰고 나머지 r에 대해서 만약 나누는 식, 요 녀석은 지금 나누는 식이고 이건 몫이고 얘는 나머지인데 이런 건 알 수 있겠다고. 자, 나누는 식이 1차식입니다. 1차식.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야 되는데 나머지는 상수가 나와야 돼요. 차수가 작아야 하니까. 그럼 나머지 상수니까 즉 나머지는 상수 r로서 표기하면 되고 r 하나 찾으면 돼. 따라서 미지수 하나 찾는 1차 방정식 식 한 줄이면 조카다. 이런 얘기고. 자, 나누는 식이 2차식.
그럼 나머지는 1차식이거나 그 이하. 1차식을 내가 가정하고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1차식일 땐 그 나머지를 Rx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고 그 녀석을 AX의 플러스 B구나 라고 놓고 봐야 됩니다. 나누는 식이 여기까지가 최대치예요. 3차식. 나누는 식이 3차식이면 나머지 너는 야 1차니? 2차식이야. 따라서 나머지 역시 Rx라고 써야 하고 2차식의 일반형을 적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얘기 좀 하고 할 걸 그랬나? 이 X가 들어가는 건요. 나머지에 X가 있는 식으로 표현한다예요. 그냥. 우리가 fx를 함수라고 지정을 했었잖아. 그렇게 중학교 때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x가 있는 식을 f라고 지정한다. 그럼 qx는 x가 있는 식을 q라고 지정한다. rx는 x가 있는 식을 r이라고 지정한다. 네이밍한 겁니다.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식에 미지수가 있어서 x가 이렇게 달려있는 표현들이라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qx라고 쓰든 rx라고 쓰든 전혀 이상이 없을 것 같아. 따라서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나누는 식과 나머지의 관계.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면 상수. 나누는 식이 2차식이면 나머지 1차식이야. 그래서 1차식의 일반형을 쓰고 나누는 식이 3차식이면 2차식 이하의 나머지가 발생해야 돼서 나머지는 2차식의 일반형을 쓴다. 연결합시다. 1차식이면 나머지는 R. 2차식이면 나머지는 1차식 표현, 3차식이면 나머지는 2차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얘는 A, B, C 세 개 찾아야 되니까 식 세 줄 필요하다. 하지만 이건 좀 문제에 독특한 좀 구조가 있어요. 3차식은. 그 미지수 하나로 넘겨줘서 그 하나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넘어오기도 합니다. 내신에서 굉장히 좀 빈출되는 학교들이 있고 아닌 학교들이 있는데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쪽은. 자, 어쨌든 나머지 정리의 유형 분류를 하자 그러면 이렇게 좀 분류를 해줄 수 있겠어요. 1차식으로 나누는 나머지와 2차식으로 나누는 나머지. 조금 어려워지면 이제 몫을 다시 나눕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기본 개념상은 일단 요 내용은 좀 킵해 두시고, 네, 킵해 두시고 요걸 다시 와보자고.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누는 몫과 나머지인데 그럼 여기 나머지는 자, 이 생각이 든 거죠. fx에 내가 정체를 모르는데 니들이 이렇게 곱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 여기를 0 되어서 죽여버리면 qx가 얼마의 식의 값이 나오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나머지만 볼 수 있구나. 자,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x에다 알파 대입하면 얘가 빵이 돼. 알파 대입하면 이건 빵이야. 그럼 x에다 알파를 대입하면 어떤 꼴로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써집니다. 잘 보세요. x는 알파를 대입하면 좌우변에 몽땅 알파를 대입하는데 알파 이렇게 대입돼야 하는 거죠. 모든 x에다 알파니까. x에다 알파 대입하니까 f 알파는 알파 빼기 알파 0 곱하기 q 알파 플러스 r. 자, 이거 q 알파는 q라는 식 x에다가 알파 대입했더니 얼마의 값이 나올 거라고. 근데 내가 널 몰라. 전혀 알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0 되어서 죽었어. 곱해서. 결국 f 알파는 나머지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정리는 f 알파는 r이구나. 이 녀석을 나머지 정리의 표현 이렇게 얘기합니다. x 빼기 알파로 나눴어. 그때 나머지는 f 알파. 식에다가 알파 대입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한다고. 식에다 x 대신에 알파 대입했더니 나머지가 고스란히 나오는구나. 그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fx라는 녀석을 다시요. 연습 문제 조금만 달아봅시다. 이게 됐을까요? fx라는 녀석을 x 빼기 3으로 나눴어. 그때 몫이 있고 1차씩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야. 자, 그럼 이 녀석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x에다 3 대입하면은 여기까지가 빵 되어서 죽는다고. x는 3을 대입하면. 그래서 3을 대입하니까 F3. F3은 R. 이렇게 발생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그렇죠? 자, 그럼 실전 문제로 들어가면 이렇게까지는 좀 설명을 해볼까요? fx를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fx는 x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1 이래 줍시다.
그럼 F3이 나머지야. R을 찾으래. 그럼 F3은 R이니까 근데 R은 여기서 3이 대입되면은 F3, 3 대입하니까 9 더하기 9 더하기 1이래. 그럼 R은 결국은 9, 9, 1 더하니까 19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다고. 되죠? 자, 예시 문제 첫 번째 문제 줬어요. 다시 두 번째 문제. fx를 이번엔 x 플러스 1로 나눠볼까요?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을 qx. 그런데 얘랑 좀 구분 주려고 얘를 이렇게 q 다시 이렇게 붙입시다. 그때 나머지 역시 달라질 거지. 나누는 식이 달라졌으니까 나머지 역시 달라질 거라서 나머지다 r 다시. 또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q1의 x 나머지 r1 이렇게 달아도 됩니다. qr, q1, r1 그 다음에 q2, r2 이렇게 달아주면 돼. 자, 그럼 또 역시 나는 우변만 살필 수 있습니다. 우변을 살펴서 얘가 0 되는 값을 확인합니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구나.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를 대입하라는 얘기구나. f 마이너스 1 그게 r 다시인데 그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1 빼기 3 더하기 1. 자, 아까 얘기했던 거 구설에 다시 써줬어요. 뭔데?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홀수차항의 부호만 바꿔 쓴다 이거였지. 짝수차항 그대로, 상수차항 그대로 홀수차항만 부호반대. 그랬더니 r 다시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확인하면 되시겠다. 됐을까요? 되겠죠? 네. 자, 첫 번째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의 형태들로 쭉 살펴봤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런 문제예요. 예시. 또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볼 건데 나누는 식이 2차식이라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다항식 fx가 있는데 정치 안 줄 겁니다.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래. 그 지금 식을 검산식을 쓰려고 해.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니까 몫은 q1의 x 나머지는 3. 됐습니다. 또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그때 나머지가 빼기 5래요. 목 q2 x 나머지 빼기 5라고 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fx를 너너를 합쳐서 나누는 거야. 그럼 2차식으로 나누는 거잖아. x-1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있는데 목도 다를 거니까 q3x 나머지 r x가 된다고. 근데 이 rx를 내가 어떻게 써도 좋아. 나누는 식이 현재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1차식이야. 여기다 1차식을 써야겠죠. rx 지우고 이렇게 씁시다. 1차식의 일반형 ax 플러스 b. 그러니까 문제는 너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세요 이거예요.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x를 찾아보아라. 그럼 문제 형태는 이럴 수 있어. 좀 디테일하게 가면은 나머지 찾기 아니면 r1의 값 찾기. 그럼 여기 찾아서 1 대입하라고. 또는 나머지가 ax 플러스 b였을 때 a 더하기 b, a 곱하기 b. 이렇게 답의 형태만 조금씩 형태 변화를 할 수가 있다고. 자, 어쨌든 간에 그럼 확인해 보죠. fx가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3,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빼기 5. 근데 x-1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래. 미지수가 몇 개가 발생했어? 2개. 그럼 식이 몇 줄이 필요해? 2줄. 2줄은 여기 있네. 위에 있는 너들은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요. 일단 이 녀석을 조건이라고 확인을 합니다. 네, 조건. 그리고 실제 문제는 여기죠. 문제. 이거는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이라고 주는 겁니다. fx가 x 빼기 1로 남은 나머지가 3이고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5일 때 x-1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세요. 라고 문제를 줬다고. 그럼 뭐뭐일 때라고 얘기하는 그 앞부분이 전조, 그 앞부분이 죄다 조건입니다. 조건. 자, 그래서 식은 이렇게 터지네. 내가 살펴볼 거는요, fx를 못 봐요. fx 정체가 없어요. 저게 몇 차식인지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해. 그래서 사실 나머지 정리를 볼 때는 이렇게 좀 구분을 두었으면 좋겠어. fx의 정체가 있으면 fx의 정체가, 그러니까 정체라는 건 몇 차냐 그 차수를 얘기한 거예요. 정체가 있다와 없다. 있으면
꼭 그 fx를 찾아야 돼. 어? 근데 fx의 정체가 없잖아? 못 찾죠. 저거 몇 차식인지 모르는데. 그때는 나머지 정리에 표현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가기 시작합니다. 표현 뭐예요? 이거예요. f 알파는 r. 그러니까 그럼 너 나머지 정리 표현이 뭐야? 얘한테 알 수 있는 거. 우변만 살피잖아. 좌변 못 보잖아. 얘 0만 되는 값이 x는 1이야. 그래서 1 대입하면 3 나와 이런 얘기. F1, 1, 1, 1. 그럼 Q1 1의 값에 관계없이 우변은 3. F1은 3. 다시 요 밑에 줄에서도 같이 발생하죠. 얘가 0 되는 x 값이 얼마니 봤는데 x는 빼기 2야. 그럼 x에다 빼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나와. Q2 마이너스 2의 시계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5가 항상 나와. 따라서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식 두 줄이 생깁니다. 두 줄이죠. 얘가 필요한 것도 마침 그거였잖아요. 는형을 만드는데 내가 fx의 정체를 알지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든 날아가야 돼. 왜? Q3x를 몰라. 네가 죽어야 돼. 그러기 위한 값이 x는 1이고 x는 마이너스 2야. 근데 그 식의 값들을 여기서 이미 알아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줄의 식으로 해결될 거라고. 따라서 F1은 1을 대입해 오는 건데요. 1 대입하는 순간 Q3 1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 되어서 죽었어. 1 대입하니까 A 플러스 B네. 여기다 대입돼야 된다는 것까지 헷갈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기도 대입합니다. 모든 X에. 그럼 얘는 A 플러스 B는 F1이 얼마라고 얘기했어? 3. 우리 식 두 줄 가지고 연립할 건데. 준비가 되어 옵니다. F-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이미 마이너스 2 대입한 상태에서 네가 0이 되어서 Q3 마이너스 2 시계값에 관계없이 또 0 됩니다. 그럼 남는 건 이 부분밖에 안 남았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라고 했다고. 그럼 나 이 두 줄의 식 터졌으니까. 요거 가지고 플러스 B 플러스 B니까 빼서 소거시키면 되겠네. 자, 계산해보죠. A 빼기 마이너스 2A 3A는 3 빼기 마이너스 5 하니까는 8. 숫자가 A는 3분의 8 분수의 형태. 내가 만들었더니 그랬네. 좀 예쁘게 잘 안 나왔네. 어쨌든 3분의 8입니다. 그럼 A가 3분의 8인데 거기다 B를 더해서 3이 돼야 돼. 그럼 3분의 8에다 3분의 1 더하면 3 되겠네? 따라서 B는 3분의 1이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어. 됐을까요?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건 잘 살펴봐야 돼. 내신 기출 저게 될까요? 선생님 100%입니다. 100%. 반드시 나와요. 안 나오면 얘기하지 않겠어. 그 뒤는. 근데 정말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1차식과 2차식 나오는 나머지. 네. 그럼 나머지 정리는 지금처럼 이제 느낌이 좀 받아졌어. 나머지 정리는 어떤 거냐면 여기가 빵 되는 식의 값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얼마로 생겨나라는 얘기를 했던 거야. 그죠? 나머지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얼마로 생겨나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이제 인수정리로 가면 나머지가 픽스. 뭐라고? 픽스. 고정돼요.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수정리를 하면은 딱 고정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인수정리를 보자고. 두 번째. 아니, 세 번째구나. 인수정리. 자, 인수정리 역시 좀 확실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얘가 그 뒤로 가서 또 이제 뭐 그 고차식의 방정식을 풀 때도 자주 등장할 거고요. 지금 당장 바로 습득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인수정리는 뭐냐면 인수로 가졌다예요. 우리 인수분해 했을 때 나왔었던 그 인수, 그거예요. 그럼 인수정리라는 건 인수로 가졌어요 라는 얘기고 다른 말로 인수분해 됐습니다거든.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을 먼저 확인해야 돼. 대체 그러면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말은 어떤 건데? 인수분해는 다음처럼 곱골로 표현하는 거예요. 곱골? 골이야, 골은. 곱골.
어떠한 다항식 fx가 있으면은 fx를 gx 곱하기 hx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곱골로 나타내야지만 인수분해가 끝났던 거지. 곱골이 아니라 그 뒤에 더하기나 빼기가 남으면 인수분해는 실패. 다시 해야 돼. 이랬었잖아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는 곱골로 표현해야 돼.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 검산식에 대한 얘기가 다시 등장할 거라고. 따라서 어떠한 다항식 fx를 자 봐봐요. 요거 봅니다. 여기서 다시 출발합시다. 어떠한 다항식 fx를 x 빼기 알파 fx는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인수로 갖는다 그러면 x 빼기 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몫이 존재하는데 나머지가 얼마로 있는 거야? 빵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나머지가 있었지. 나머지가 있는데 인수분해 됐다면 곱골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존재치 않아. 0이야. 언제나 0으로 고정돼야 돼.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눴다?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같은 말인데 좀 얘기 몇 가지 해볼게. 세 가지 얘기를 해볼게.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그럼 지금처럼 써진 거야. 그렇지? 나머지 0인 상태로. 다시 x 빼기 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그죠? 같은 말입니다. 다시 하나 더. x 빼기 알파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니까. 같은 말이다. 왠지 되나요? 세 가지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첫 번째,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 표현이고, 두 번째, x 빼기 알파로 나눈 그 나머지는 0이다. 이거죠. 다시 세 번째, x 빼기 알파로 나눠 글자 정말 못 쓴다.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니까. 알돼요? 다 같은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씩 표현해. 따라서 나머지 0인데 뭐하러 쓰니?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하면 이 녀석은 적을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결국 fx는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지면 이렇게 못까지만 존재하는구나 라고 확인이 된다고요. 언제나 나머지가 빵이야. 그러면 아까 이 식은 알파 대입하면 나머지 뭐가 나오는데 너는 알파 대입하면 언제나 뭐가 나와? 너는 f에다가 알파 대입하면 언제나 빵만 나와. 이게 인수정리의 모습이라고. 될까요? x에다 알파 대입하면 언제나 빵 나와. 다음식 그렇잖아. 그러니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 x3제곱 차수를 좀 키울까?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인데 네가 x-1을 인수로 가져. x-1을 인수로 가져.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x-1 곱하기 qx. 너는 x 빼기 1로 나눈 못까지만 발생해. 그러니까 x에다 얼마 대입하면 이 우변이 몽땅 다 빵 되는 거야? 1 대입하면. 따라서 1 대입하니까 x는 1을 대입해로 간다고 1, 1, 1, 1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f1은 1 대입하면 개수의 합이죠. 1 더하기 2 더하기 a 빼기 a. 엄마나 이러면 a가 죽잖아. 그럼 플러스 a로 바꿀게. 1 더하기 2 더하기 a 더하기 a. 그럼 1 더하기 2 하니까 3 더하기 a 더하기 a 하니까 2a. 그게 얼마? 0. 그럼 a 값 해결 가능하네요. a는 마이너스 붙은 2분의 3. 이렇게 내시면 되겠다고. 인수정리. 될까요? 응? 자, 이렇게. x-1로 나누면 나눠 떨어져. 1 대입하면 0이야. 나머지가 고정됐다고.
자, 그럼 여기 인수정리까지 봤는데, 인수정리하고 나서 우리가 뭘 또 확인해야 되냐면요. 조립제법이라는 걸 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 조립제법. 지금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는 큰 차이 없이 넘어져 옵니다. 비슷비슷해요. 문제풀이 동영상은요, 선생님이 좀, 중간고사 범위 정도까지 적절히 좀 강의를 뽑아놓은 뒤에나 문제풀이 동영상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인데, 네 번째는 조립제법. 조립해서 나누는 방법, 이런 거예요. 조립해서 나누는 방법. 어떻게 해서 조립해서 나누려고? 우리 나누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제일 첫 번째 전 시간에 배운 뭐가 있었냐면요. 직접 나눗셈이 있었어. 뭐지? 직접 나눗셈. 직접 나눗셈 하면은 목도 구하고요. 나머지도 구해요. 언제나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저기 있는 정리를 하면은 나머지 정리를 하면은 얘는 나머지만 구해. 몫은 안 구해. 나머지만 구해. 인수 정리하면 넌 목도 안 구하고 나머지도 안 구해. 왜? 나머지가 언제나 0으로 고정되어 있어. 또 지금 하는 조립제법을 하면 조립제법은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해. 근데 특정한 상황에서만 적용을 해요. 조립제법은. 나누는 식이 반드시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만 합니다. 조립제법은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 다른 말 이렇게 씁시다. x 빼기 알파였을 때 씁니다. 뭐를 대입해서? 알파를 대입해서. 자, 연습합니다. 조립제법. 처음 보니까 저게 좀 난해하다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들 중에서는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놈입니다. 예를 들어 3x 3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5x에 플러스 3을 x 빼기 2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찾아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여기 x 빼기 알파? 근데 x 빼기 2? x 빼기 2로 나눴어? 그럼 얘는 2를 가지고 할 거라고. 이게 0 되는 값을.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개수들을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3 빼기 9 5 3을 써주고 여기는 2를 여기로 가져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키포인트. 이게 x제곱이 없어요. 그럼 x제곱이 개수가 못 찾은 게 아니라 0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0을 적어줘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3차식이면 항은 다음처럼 4개일 수밖에 없죠. 근데 3차식인데 항이 3개밖에 안 보여. 그럼 어딘가에 빵이 있습니다. 빵 적어야 돼. 2차식이면 항 3개를 적어야 돼. 숫자 3개를 적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없다고 해서 안 쓰면 안 된다고. 여기다 5를 적어주셔야 된다. 주의해야 될 순간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얘를 이렇게 가. 3은 그냥 최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쓸 공간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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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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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인데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나온 이 녀석이요. 이게 나머지예요. 나머지. 여기 있는 게 나머지. 그럼 여기 있는 너는요. 이게 몫이에요. 1차 상수항, 1차항, 2차항. 각 항의 개수들만 찾는 거예요. 목. 자, 그런데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동그라미에서 세모로 갈 때는 얘는 우리는 이 값을 갖다 썼잖아. 그럼 얘를 곱하게 돼. 이렇게. 이렇게. 언제나 곱해서. 내려올 때는 그냥 더해. 내려올 때는 더해.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려와. 내려올 때 더해. 내려올 때 더해. 내려올 때 더한다고. 해봅시다. 3 그냥 옵니다. 3. 올라갈 때 얘는 곱한다고요. 3이 6. 2배 하라는 거야. 얘 더해보니까 마이너스 3. 2배 하면 마이너스 6. 더하니까 마이너스 1. 다시 2 곱해서 가니까 마이너스 2. 더하면은 1. 그럼 나머지는 1. 금방 찾죠? 네, 직접 나눗셈보다 편해요. 나머지는 1이었고 몫은 뭐였니?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x고 3x 제곱이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따라서 너를 다시 다룬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쓸 목 너는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플러스 1. 밑에다 씁시다. 플러스 1.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다. 조립제법. 조립제법. 단. 그래서 내신 이제 키포인트 하나 더 잡을까요? 내신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식을 얘는 x 빼기 알파로 나눴을 때만 이 나머지 정리가 정확하거든. 나머지 정리가 x 빼기 알파로 나눴을 때, 즉 x의 개수가 1일 때만 정확해요. 근데 1차식이면 응용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다항식 fx가 있는데 그 녀석을 x-3으로 나누었대요. 그때 몫을 qx라고 지정하고 나머지는 1차식 나누니까 나머지 상수 나올 거야. 이렇게 준다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너를 2x에 빼기 6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찾아봐인데 그때 여기에 있을 이 몫이랑 그리고 여기에 있을 그 나머지를 위에 있는 qx와 r을 이용해서 표현된 것을 바른 걸 찾아. 이 얘기야. qx와 r로 몫과 나머지를 표현해 라는 말이라고. 오케이? 자, 그럼 확인하세요. 이렇게 봅니다. 나머지는요, 변치 않아요. 그대로 나와요. 어떠한 다항식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얘로 나누고 얘로 나눠보면은 실제 나머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몫은 그럼 어떻게 변합니까? 몫은 잘 보세요. 얘에서 얘로 오는데 이게 2배가 되어 있어. 그럼 몫을 몇 배 해야 되는 거야? 얘의 역수배를 해야 되는 거야. 2분의 1배. 그러니까 여기다 뭐를 써? 2분의 1 qx. 이게 바로 몫이야. 2x 빼기 6으로 나눴잖아요? 그럼 몫은 2분의 1 qx라고 쓰고 나머지는 r이라고 표현한다. 진짜요? 네, 맞습니다. 얘하고 얘를 곱하는 수는 역수관계여야 돼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볼게요. fx가 너고 fx가 너라면 이 얘와 얘는 같은 거죠. 항등식입니다.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좀 바꿔볼게. 얘를 자 이렇게 좀 바꿔 표현합시다. 2x 빼기 6은 얘한테 2배 한 거잖아. 2 곱하기 2x 빼기 6. 나머지는 r이라며. 근데 몫은 2분의 1배 한 거라며 2분의 1 곱하기 qx.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2 곱하기 2분의 1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뭐라고 쓴 거야? 2x 빼기 6이니? x-3이지. x-3에다가 2배 해서 2x 빼기 6이 된 거니까. 그럼 이렇게 얘가 약분되어 사라지면 x-3 곱하기 qx 플러스 r 위에 것도 x-3 곱하기 qx 플러스 r 똑같아진다고. 확인되셨을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거의 뭐 90% 이상으로 출제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얘하고 얘를 역수배를 합니다. 역수배를 곱하세요. 그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여기에다가 3x 빼기 9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찾고 싶어. 그럼 나는 얘를 나누는 식을 몇 배를 냈어? 3배. 근데 나머지는 안 바뀌어. 하지만 몫은 바뀌어. 얘가 3배 했으니까 여기는 역수배 해야 돼. 3분의 1배. 따라서 몫은 3분의 1 qx 되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x-3이 아니라 이번엔 너를 뭘로 나눌까? 이렇게 할까? 2분의 1x 빼기 2분의 3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찾으래. 그래? 그럼 얘가 지금 몇 배 한 거야? x에다 2분의 1 붙었으니까 2분의 1배 한 거네? 2분의 1배. 나머지 안 바뀐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를 그대로 쓰면 되겠고, 나누는 식이 2분의 1배 되었으니까 나누는 식은 저거의 역수배 하라고 2분의 1의 역수 2배. 2 곱하기 qx 라고 달아주면 되겠죠. 됐을까요? 조립제법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 실전 문제니까 정확히 바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정리 시험에서 기출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잘 보셔야 돼. 그리고 인수정리.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고정되어 있구나. 자, 오늘 한 거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첫 시간에 요 이전 판에서 항등식 봤습니다. 항등식을 풀이하는 방법. x에 대한 항등식임이 확인이 되면 x가 있는 것 더하기 x가 없는 것은 0으로 표현하고. 그럼 괄호가 2개가 되었으니까 미지수 2개는 연립시켜서 해결하면 되겠다. 항등식의 풀이. 또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는 검산식에서 출발을 한 것인데
x 빼기 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r이다. 그러면 여기를 qx라는 시계값에 관계없이 0되어 죽일 수 있다. 알파 대입해서. 따라서 f 알파 x 대입한 x 대신에 알파 대입한 f 알파가 r만 남는구나. f 알파는 r이구나. 이걸 나머지 정리의 표현이라고 얘기한다. f 알파는 r. 인수정리는 인수분해가 되었다라는 얘기고 곱골로 표현되었다라는 얘기고 gx 곱하기 hx 마치 여기서 보면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이렇게만 남아야 하는 거고 따라서 얘는 x 빼기 알파로 나누면 나머지가 언제나 0으로 고정되어 있다. 너 0 되는 값 x에 알파 대입해봤더니 f 알파는 언제나 0이다. 그거에 따라서 미지수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 인수분해 가면 이걸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확인할 거예요. 역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봐봐. 어떠한 다항식이 있는데 x에다 1 대입했더니 빵이 나와. 그럼 x 빼기 1을 인수로 가졌겠죠. 1을 대입했는데 빵이 나왔으면 x 빼기 1이 인수였던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했는데 빵이 나오면 x 플러스 1이 인수였던 거야. 1을 대입했는데 빵이 나오면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해결하게 된다고. 스포입니다. 스포. 조립제법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만 활용해라. 그런데 그게 x 빼기 알파였을 때 주의사항 x 빼기 알파였을 때 사용한다. 그럼 너는 이렇게 그것과 관련된 실전 문제는 지금처럼 나오는데 조립제법을 할 때는 개수를 가지고 와서 쓰는데 x 빼기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보니까 너를 2를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 오케이? 됐을까요? 네. 얘는 정리? x 빼기 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 몫을 2배 해. 나누는 식을 2배 몫을 역수배해. 나머지는 그대로 발생해.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그거 활용된 거 요게 한 얘기만 더 해볼까? 얘를 만약에 아까 이걸 2배 하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얘를 2x 빼기 4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그때 우리 얘기한 바로는 얘를 지금 2배를 한 거니까 얘는 2분의 1배가 되어야지. 그래서 얘가 뭐가 나오냐면 2분의 3 x제곱 빼기 2분의 3 x 빼기 2분의 1이고 나머지는 플러스 1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써볼 수 있어. 여러분은 직접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얘를 하면은 뭐가 나와 이걸? 이거는 0 만드는 값이. 그래서 또 2야. 너도 2 쓰고 너도 2를 써야 돼. 뭔가 이상하다고. 2를 써서 하는데 2를 써서 해서 나오는 그 몫은 여기 몫이야. 얘를 쓰려면 절반으로 나눠야 돼. 이거요. 알겠죠?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